이제 중복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패밀리 서치는 나만의 가계도를 완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이 지상에 살고 있고 과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각자 조상의 이름과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중복된 이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복된 이름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복 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각자 입력하는 경우와 같은 족보를 가지고 서로 입력하는 경우, 그리고 패밀리 서치 이전에 제출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같이 패밀리 서치에서 중복 입력된 경우에는 조금 쉽게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밀리 서치 이전에 제출된 기록들을 합칠 때는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복 가능성은 패밀리트리 개인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탐구 도움과 도구 상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도구 상자에 있는 중복 가능성을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될 것입니다. 중복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씩 합치기 검토를 클릭하여 기록을 비교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어서 중복 확인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합치기 검토 아래에 있는 일치하지 않음을 클릭하면 중복 가능성에서 사라집니다. 중복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름과 가족 관계입니다. 먼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김씨, 박씨와 같이 입력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가족과 다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일지라도 이름이 종종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름과 호적 이름, 족보 이름, 자나 휘 등 다양한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핵심 정보란에 있는 기본 이름에는 호적과 같은 정부 기록에 사용한 공식적인 이름을 우선하고 다음에 족보 이름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른 이름들은 기타 정보칸에 있는 대체 이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자 이름이 중복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한참 윗대의 조상들이 출생 연대는 추정된 경우가 많아서 연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다른 정보를 통해 중복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7자리 문자로 구성된 개인 식별번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패밀리서치 이전에 제출된 기록은 K나 9로 시작하는 번호이고 패밀리서치에서 입력한 이름은 L과 G로 시작하는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새로 입력하면 G로 시작된 번호를 갖게 됩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면 비슷한 주민등록번호를 갖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새로 입력한 이름은 비슷한 번호를 갖게 됩니다. 이 개인 식별 번호는 패밀리서치 이전의 기록을 합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중복 가능성을 가진 이름을 살펴보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패밀리서치에서 합치기를 해야 합니다. 합치기를 하기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정확하게 일치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비교하면서 남기고 싶은 사람과 정보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경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기록이 합쳐지면 둘 중 한 기록은 패밀리 트리에 남아있고 다른 한 기록은 삭제됩니다. 그러나 합쳐져서 삭제된 기록이라도 패밀리 트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관되어 남아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합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의 합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남자, 여자의 성별이 다를 때 또 어떤 사람이 이미 많이 합쳤거나 또 가족관계가 너무 복잡한 경우에 그리고 이미 합쳐진 사람을 다시 합치려고 할 때 부모를 자녀와 합칠 때 남편과 아내를 합칠 때는 합치기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가능성과 합치기 과정을 정리해보면 먼저 개인 페이지의 탐구 도움이나 도구 상자에 중복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 중복된 사람인지 확인을 한 후 합치면 됩니다. 중복 가능성이 있는 이름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의식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직접 합치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김용준의 개인 페이지입니다. 탐구 도움 메뉴에도 중복 가능성이 보이고 도구 상자에서도 중복 가능성이 보입니다. 탐구 도움의 모두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가능성을 도구 상자의 중복 가능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개인 식별번호가 비슷한 4사람의 김용준이 보입니다. 하나씩 합치기를 해야 하므로 4번의 합치기 검토를 해야 합니다. 중복 가능성에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이름을 합쳐보겠습니다. 먼저 합치기 검토를 클릭하면 두 기록의 비교 창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록이 우리가 방금 개인 페이지에서 본 기준이 되는 개인이고 왼쪽에 있는 기록이 중복 가능성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앞서 합칠 때 먼저 두 개인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두 정보를 자세히 비교해 봅니다. 서로 개인 식별 번호가 거의 비슷하고 배우자인 박필요의 이름도 같습니다. 다만 자녀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김동후, 김동민. 그러나 김동민과 김동우는 족보에서 같은 형제입니다. 이 정보들을 통해 이 두 김용준은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록을 합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끝자리가 OCZ인 김용준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김용준을 남기고 싶다면 전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자리가 OCK인 김용준이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원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인임을 확인했으므로 예, 계속합니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던 배우자와 자녀의 기록이 오른쪽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성별 그리고 사망 기록은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일 왼쪽에 있는 정보가 더 좋은 정보라면 교체를 클릭하여 원하는 정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합치고 싶지 않은 기록은 실행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행 취소를 선택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인 박필요가 같은 이름이 2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때로 2번 중복되었다고 생각하고 박필요 한 분을 실행 취소하면 김동후의 어머니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박필효도 오른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을 클릭하고 이유를 입력합니다. 그런 후에 합치기 마침을 클릭하면 김용준의 두 기록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여기에는 아직도 합쳐야 할 이름이 3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합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용준의 개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박필요가 2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필요를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합치기를 하면 김동민과 김동후가 같은 자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복 가능성이 3개가 남아있는데 이것을 모두 합치고 나면 김용준과 박필요의 자녀가 4명이 나타납니다. 완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려면 일반적으로 여러 번의 합치기를 해야 합니다. 합치기 과정이 약간 복잡하게 보이지만 반복하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합치기를 시도할 때 확신이 없거나 근거가 없으면 합치기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잘못 합쳐진 기록을 분리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